오늘은 증명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 알려드릴 건데요. 아나운서 메이크업처럼 눈매는 또렷하면서도 차분해 보일 수 있는 증명사진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유분감을 잡아줄 수 있는 베이스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팁으로 된 컨실러를 사용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좀 꾸덕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매트한 제형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베이스를 하시고 나서 촉촉한 느낌이 좀 덜 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중앙부랑 T존, 이마 쪽, 그다음에 코, 이런 순서대로 어느 일정량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이런 큰 퍼프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좀 퍼프의 특징은 골고루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들겨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피부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톤을 이제 내 피부 표현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두들겨주세요. 오늘은 증명사진 메이크업을 하니까 외곽에는 너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보통은 메이크업 할 때는 이제 다크닝이 생기기 때문에 한 톤에서 반 톤 정도 밝게 해주시는 게 예뻐요. 근데 오늘 증명사진 메이크업에는 본인의 피부톤에 딱 맞게 해주시는 게 얼굴이 이제 덜 들떠 보이는 게 덜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에 딱 맞는 호스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보통보다는 좀 더 어둡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톤 정도가 끝이 났고요. 여기 안쪽에 하이라이트 주는 부위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브라이트너를 사용해 줄게요. 퍼프를 사용하게 되면 밀착력이 더 높아지고 피부에 있는 유분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매트하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브러쉬보다는 이제 퍼프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입체적인 윤곽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림 쉐이딩을 해줄게요. 손등에 조금씩 묻혀가면서 양 조절을 해주실 건데요. 퍼프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양이 좀 너무 많이 묻게 될 수 있어서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 브러쉬로 표현해 줄게요. 윤곽을 표현할 때 이제 띠두르듯이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피부톤이 더 칙칙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윤곽을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귀 앞쪽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시게 하시면 돼요. 귀 앞쪽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잔여량으로 이제 귀까지, 귀만 너무 밝으면 웃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광대도 좀 감싸주면서 이 정도로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파우더 쉐딩으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쉐딩을 저는 좀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인 쉐딩이랑 좀 그림자 느낌의 쉐딩을 좀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 살결 팔레트 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탁탁탁탁 털어서 양 조절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쉐이딩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부터 쉐이딩은 사실 너무 정교하게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쁘지 않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딩은 이렇게 슥슥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고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윤곽을 주고자 하는 부위를 한 번 더 픽스해 주세요. 유난히 좀 광대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옆광대가. 그러신 분들은 거울을 정면에서 보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광대가 조금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증명사진 메이크업 찍으실 때는 헤어라인은 조금 더 채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브라운 섀도우를 칠해주시는데 바로 칠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이렇게 티슈에 양 조절을 해주거든요. 양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끝이 좀 뭉툭한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정교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좀 채울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 크기의 브러쉬도 저는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모델분은 좀 채울 게 많이 없어서 이 정도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공통점을 보면은 이렇게 다 모가 좀 짧죠? 이런 것들이 모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울 때 딱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에 채우실 수 있어요. 살짝 모발을 들고 여기 안쪽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더 많은 양을 채우시게 되면은 너무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헤어라인을 채우실 때는 여기 안에서부터 바깥쪽을 좀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블랙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면은 너무 인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딥브라운 색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딥브라운 색상은 꼭 구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증명사진은 어차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렛나루를 조금 앞쪽으로 채워주시면 얼굴이 조금 더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채워볼게요. 지속력 있는 아이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도 손등에 양을 좀 조절해 주신 다음에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더 양 조절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발라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도 동공에서부터 양 옆쪽으로 이제 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크기도 하고 삼각존을 바를 때 크기가 좁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손가락으로 바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인조모로 되어 있는 얇고 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쪽에 삼각존을 좀 더 정교하게 발라주시면 섀도우가 올라간 후에 밀착력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많이 안 번져요. 반대쪽 해줄게요. 섀도우는 루펄이나 잔잔한 쉬머 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큰 입자의 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스튜디오의 조명에 반사되는 빛의 펄 입자가 점처럼 나오실 수 있거든요. 입자가 굵은 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풀어줄게요. 눈 아래에도 발라주시면 전체적인 통일감이 주실 수 있거든요.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음영 섀도우를 해주시면 더 눈매가 길어 보이고 또렷해 보여요. 이쪽도 잊지 않고 같이 쌍꺼풀 라인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잔여 양으로 삼각존 연결해주시고요. 애교살은 여기 눈 밑에 살짝 지나가듯이 표현해주시는 거가 좋고요.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애교살을 만들어준 다음에 좀 쉬머한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하셔서 여기 눈 앞머리를 촉촉하게 밝혀줄 거예요. 애교살 밑에는 그림자 섀도우를 그려줄 건데요. 피부색보다 한두 단계 어두운 섀도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림자를 주기보다는요. 여기 눈 동공 밑에 지나가는 부분을 더 진하게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라데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지나쳐 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펜슬 타입으로 먼저 그리신 다음에 딥한 브라운 색깔로 아이라인을 스머지를 해줄 건데요. 모델의 눈동자 색이 좀 밝은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을 선택했고요. 만약에 본인의 눈매가 진하다 싶으시면 블랙도 써주시면 좋고 너무 연하다 싶으시면 연한 브라운 색상을 선택해 주셔도 좋아요.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브러쉬 끝면을 사용하셔가지고 살짝 눈매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점막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딥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셔서 라인 그려진 거 위에 스머지 부드럽게 해볼게요. 이 라인은 제가 섀도우로 스머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시고
만약에 이제 이 끝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얼굴선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 V존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 V선에서 맞추는 이 길이가 눈썹 끝 모양이거든요. 이 눈썹 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눈썹 끝에서 더 나가시면은 눈이 너무 인위적으로 길어 보이시고 여기서보다 너무 짧으면은 눈매가 오히려 더 짧아 보이시게 되거든요. 이제 아이라인 길이를 눈썹 길이에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델분이 눈을 뜨셨을 때 여기 라인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러실 때는 눈을 뜬 상태로 거울을 보시고 여기를 1mm 정도 더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는 정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스머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까지가 이제 내 눈처럼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눈이 더 커 보이죠? 컬링감 있는 속눈썹을 위해서 뷰러 해줄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뷰러를 잘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좋은 마스카라랑 그런 걸 쓴다고 해도 뷰러랑 아이롱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축축 처져요. 그래서 이제 뭐 도구들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뷰러를 처음부터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뷰러를 해주실 때는 뿌리를 잘 살려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뿌리를 살리고 컬링감을 내가 좀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산적꽂이 있어요. 이렇게 우드 스틱이 있거든요. 자, 라이터로 이렇게 사선을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요. 그 다음에 힘있게 이렇게 확 불어주시면은 이 온도가 360도에 다 돌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속눈썹을 갖다 대주시는데 바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씩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관 속눈썹처럼 얘가 컬링이 이렇게 싹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 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예쁜 속눈썹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투명 마스카라를 먼저 사용할 거예요. 마스카라는 이제 양 조절도 좀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투명 마스카라로 먼저 이렇게 결을 살려놓은 다음에 브라운이나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겉면에 코팅을 했을 때는 더 눈매가 또렷해 보이거든요. 증명사진 메이크업에서는 속눈썹이 그래도 눈을 떴을 때 이 컬링감이 보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볼륨감이 있는 속눈썹보다는 깨끗한 롱래쉬 타입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브라운으로 했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블랙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마스카라 솔을 세로로 해주신 다음에 결을 만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해서 속눈썹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투명 마스카라를 발라준 뒤의 모습인데요. 결이 예쁘게 살려졌죠? 마스카라를 하실 때는 액이 많이 묻혀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입구에서 양 조절을 꼭 해주세요. 뿌리에서부터 바르시는 게 아니라 컬링이 되어 있는 부분만 살짝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눈 뜬 상태에서 이 결을 고정시켜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으신데 꼭 투명 마스카라를 완전 다 말리신 다음에 아이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아이롱을 해주시게 되면은 눈썹이 다 지글지글 울어요. 그래서 다 마르신 다음에 블랙 마스카라 해주시고 그 위에 아이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예쁜 속눈썹 완성됐죠? 눈썹을 그려주시기 전에 눈썹에도 유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분을 충분히 죽여주실 수 있게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눈썹에 이제 파우더 해줄게요. 파우더 해주실 때는 바로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쓸어내시면 안 되거든요. 다 베이스가 밀려요. 이렇게 파우더 해주실 때는 콩콩콩콩 파우더가 잘 붙여질 수 있도록 두들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썹뼈가 도드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눈썹뼈가 좀 발달된 경우에는
살짝 인상이 강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우더로 좀 그렇게 눌러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유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눈 밑에 음영을 그려줬던 섀도우로 눈썹에 한 톤을 맞춰볼 거예요. 먼저 그려주시기 전에는 꼭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내 눈썹에 그런 결을 잘 잡아주시고요. 실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이제 거울을 쳐다보게 되면은 눈썹의 빈 부분이 잘 보여요. 눈썹이 참 잘 나 있으신 모델분인데 여기 뒤가 앞에 부분보다는 좀 빈약하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채워 나갈 거예요. 내가 눈썹 모가 더 모여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더 눈썹을 짙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비어져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는 게 보이시겠지만 눈썹은 면과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린 듯한, 잘라낸 듯하게 눈썹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눈썹이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눈썹도 그 방향 그대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진한 색상부터 그리게 되면은 오히려 눈썹이 더 진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눈썹에 그런 한 톤을 잡아주신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어두운 펜슬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눈썹의 여기 끝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눈썹 끝 부분은 얼굴의 중앙부에서 봤을 때 여기 턱 끝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요. 브러쉬가 좀 기신 게 있으시다면 한번 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검정색 눈동자가 여기서 끝나죠? 여기가 이제 눈썹 산의 지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눈이 이렇게 끝나죠? 여기가 눈썹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쉐딩 했을 때 이 쉐딩 팔레트 중에서 여기서 가장 밝은 색깔의 그 쉐딩 색깔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노즈를 해줄 건데요. 여기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하는 게 노즈 쉐딩이거든요. 그래서 눈썹 앞머리를 따로 그리실 필요 없이 이런 쉐딩 색깔을 사용하셔서 눈썹 앞머리랑 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쉐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코 쉐딩을. 나머지 잔여분으로 눈두덩이 앞쪽을 살짝 같이 연결해주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눈매가 깊어 보이죠? 브라운 색상을 이용하셔서 빈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부위는 조금 더 진한 브라운 펜슬로 이어볼게요. 요즘에는 또 자연스러운 결을 살리는 눈썹이 대세니까 너무 대칭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투명 마스카라로 결 살려주시고요. 반대쪽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핑크와 코랄을 섞을 건데 왜 섞냐 하면 조명이나 아니면 우리 배경 색지에 따라서 어느 색감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컬러를 믹스해서 써볼게요. 너무 쨍하지 않은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는 사실 증명사진 뭐 1년 찍고 바로 바꾸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증명사진 찍으면서 몇 년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너무 트렌디한 이제 블러셔의 색감이라든지 위치를 하게 되면은 유행처럼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들이는 정도로만 블러셔 해볼게요. 이제 블러셔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블러셔도 색깔 있는 파우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콩콩콩콩 눌러서 발색을 해주셔야 돼요. 콩콩콩콩 해주신 다음에 쓸어내셔야지 먼저 쓸어내시면은 베이스한 거 다 벗겨지니까 꼭 유념하시고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내 볼 부분 발그레하게 해줄 수 있고 아까 쉐딩이랑 같이 만나는 부위도 너무 딱 블러셔, 딱 쉐딩 이런 경계감 없이 자연스럽게 믹스해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블러셔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블러셔에도 질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림도 있고 감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텍스처가 있는데 가루 타입을 선택한 이유는 감 타입이라든지 크림 타입이라든지 하는 블러셔들은 물광 타입으로 해서 당시에는 촉촉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조명에 반사가 되면은 아무리 그 위에 파우더를 해준다고 해도 광대가 더 돋보일 수 있고 피부 표현이 개기름처럼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도 항상 파우더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블러셔를 싹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우더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가루 타입을 쓰시기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에 쓰고 남은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덜어주세요. 뚜껑에. 그러면은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덜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한두 번 탁탁 털게 되면은 딱 쓸 양만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내가 사용할 양을 묻혀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주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싹 다 날아가거든요. 이 양으로도 충분히 파우더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눈썹 모발 아까 전에 우리 파우더 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제외하시고 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런 T존 부위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해주시고 여기 광대 부분 여기가 도드라지게 되면은 오히려 광대가 부각돼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뽀송하게 해주시고 증명사진 찍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파우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좀 하이라이팅 되는 엄브라 계열의 파우더를 바르시게 되면은 되게 화사함을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 안쪽에 브라이트너로 밝힌 부분 있잖아요. 한 번 더 파우더 타입인 하이라이터로 여기를 싹 이렇게 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는 좀 조그마한 브러쉬로 해주시는 게 더 정교하게 표현이 되겠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마무리로 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입술색이 도드라진 편이 아니라서 저는 가볍게 혈색 있고 글로시하게 표현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너무 색이 진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매트한 타입을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글로시 타입을 얹었을 때 내 입술의 색이 같이 나와서 내가 생각한 색보다 더 칙칙하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너무 매트한 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 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매트한 립을 바르시고 나서 사진관에 가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시는 분들은 막상 사진을 찍고 보면은 매트하게 갈라져 있는 입술을 보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입술이 좀 혈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색감 있는 틴트드 립밤을 바르시고 그 안쪽에 글로시한 제형의 틴트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혈색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베이스를 사용했던 컨실러를 사용해서 입술의 외곽을 눌러볼게요. 네, 소량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외곽만 또렷한 느낌 없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 입술 같은 그런 색이 증명사진에서는 가장 예쁘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너무 과한 레드립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쨍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감이 타기도 하고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 입혀볼게요. 항상 입술 바르실 때는 외곽에서부터 바르시는 게 아니라 입술 안쪽부터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술색인 틴트드 립밤으로 안쪽부터 발라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묻혀지지 않는 베이스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외곽을 살짝 정리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증명사진 바꾸고 싶어 하셨던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이 뭐지? 구독.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